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공매도 금지 효과, 삼성이 투자하는 80% 빠진 게임 대장 이 주식 다음 주 5배 오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제가 오른다 하면은 못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아지네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의 산업용 로봇 완제품 세트 초도 납품 시작에 상한가 가면서 오늘 장중에 강력하게 상한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삼성과 LG 로봇 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 육성 사업 속에서 원천 기술 개발했다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품 납품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소개를 시켜 드렸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방송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게임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으로서 5배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 테니까 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 자체가 공매도 금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자, 공매도 금지 뭐한다? 사흘째 증시 반등으로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증시가 공매도 금지와 함께 살아나고 있다 보니 이 공매도 금지 효과에 이 수혜주는 무엇인가? 지금 이 수혜주 찾기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제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시장에서 강력하게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게 뭐다? 2차전지였죠. 공매도 금지에 깜짝 놀란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이 쇼커버링이 말 그대로 일단 공매도가 금지가 되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을 상환하기 위한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한가도 가지고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지속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무엇을 하느냐? 자, 2차전지가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과연 2차전지가 무너지고 나면은 또 공매도 금지 효과로서 올라갈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주식시장에서 우리 공매도라는 게 2차전지에만 몰빵이 된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지 어떠한 기업이든 어떠한 테마가 되었든지 공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환이라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된다? 매수 물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기 매수 물량. 자, 그런 매수 물량과 함께 매수세와 함께 어떤 업종이 또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이 2차전지 외적으로서 시장에서 공매도가 강했던 종목이 뭔지를 보니까 자, 어떤 종목이 강했느냐? 자, 실적 부진 속에서 뭐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아졌던 건 게임주라는 거예요. 게임주. 증권가 전망은 긍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공매도와 함께 게임주들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고점 대비해가지고 적게는 마이너스 50% 반토막이죠? 많게는 마이너스 90%까지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게임주가 당연하게 뭐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공매도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심지어 여기에 추가적으로서 오늘 이슈가 나와버린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주에도 뭐가 된다. 공매도가 심하게 들어와줬거든요. 공매도가. 근데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막상 까놓고 보니까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컴투스 홀딩스도 그렇고 대다수의 게임주가 뭐한다? 이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게임주가 지금 증시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도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당연하게 뭐가 돼요?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이런 공매도 금지 효과, 이런 수급이 게임주로 가게 되면서 크래프톤이라든지 위맥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메이드라든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서도 느꼈잖아요. 하루는 상한가를 갔는데 바로 다음날 뭐예요? 급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공매도 금지 효과 하나만 믿고서 과연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차트만 봐서는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차트 본다고 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의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80% 정도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종목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90%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공매도 금지 효과와 함께 충분히 이 저가에서 바닥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공매도 금지 효과 하나만 믿고 가져가기에는 뭐가 된다?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실적이란 부분을 가지고서도 증시를 상방으로 올리는 데 있어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게임주를 매매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게임주를 매매할 만한 또 다른 어떠한 이슈, 테마성 뭐가 존재해야 된다?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관련 종목을 또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주가 과연 공매도 금지와 함께 차트적인 저가 바닥 매수 기회와 함께 실적이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매수를 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뭐다? 충분히 매수할 만한 모멘텀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모멘텀이 존재하느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예요? 게임주가 당장에 뭐한다? 지스타라는 일정이 있죠. 매년 게임이 되었던, 게임이 아니어도 그래요. 매년 어떠한 이 업종이든 웬만한 큰 행사는 있습니다. CES 같은 경우, 우리 아니면 암학회 같은 경우 보면은 매년 꾸준하게 개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개최할 때마다 여기 개최하는 순간 어떤 모멘텀과 어떤 이벤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뭐합니까? 관련주들이 개최와 함께 강력하게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 제가 다음 주부터 5배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자, 다음 주부터 뭐 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2023년도 11월 16일 당장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지스타가 개최하는 만큼 11월 19일까지 이 지스타에서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서 뭐 할 확률이 크다?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서 게임주의 새로운 대장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과연 이런 게임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매수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매수할 것인가를 봤더니 저는 사실상에 그 다른 것보다 이제는 지스타 이런 것들 지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다?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상에 이거는 지금 좀 많이 죽었습니다. 메타버스가 한때 핫했지만 죽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이제 지스타에서 메타버스를 꾸준하게 전시하겠다 라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G스타가 끝나면 우리가 또 내년에 준비해야 될 게 이슈가 또 뭐가 있냐고 하면 CES가 있거든요. 근데 CES 같은 경우 여기서도 메타버스를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이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과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G스타에서도 뭐 했습니까? 화두로서 주제가 되었던 계속 이제 화끈했던 화끈이 아니죠. 그 뭐야?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화두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테마로서 이 메타버스가 과거의 G스타로서도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의 CES는 뭐였습니까? 또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끌고 갔어야 되지만 게임주들이 죽으면서 뭐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다른 여파들과 함께 메타버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심리에서 잊혀지고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그만큼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게임에서 메타버스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게임주의 미래를 논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는 뭐다? 정말 미래는 우리가 드라마가 아니죠. 게임 뭐 만화 뭐 이런 영화 이런 속에서 봤던 것처럼 캡슐에 들어가가지고 가상현실을 즐긴다든지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서 가상현실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인 게임의 최종 목적지는 뭐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G스타라든지 아니면은 CES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같은 건 LG는 뭐예요? 자, XR의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XR이라는 건 이제 증강현실로서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가상현실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 뭐가 됩니까?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어쨌든 보면은 뭐라고 해요? 자, 아우르는 영어로 뭐 시공간 제약 없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지금 사실상 메타버스 수요가 줄면서 내리막을 걸었지만 이 테크 업계에서는 뭐다? 여전히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이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맞춰주지 않는 거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지 XR이 뭐다? 대세가 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게임 시장에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도 LG도 이 XR 시장에 지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이 XR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도 애플을 잡아라고 하면서 삼성과 구글, 퀄컴, 엑셀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3만 대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죠. 그럼 내년에 또 이 XR 관련되어 있는 이 기기들의 출시와 함께 3만 대 이상의 출시 상용화 모멘텀과 함께 관련 주가들을 모할 확률이 크다.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게임주를 볼 거라고 하면은 삼성도 뛰어든 무엇을 보자. X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시장에서 우리가 수혜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바로 이 XR 관련해가지고 MP라는 종목입니다. 자, MP 뭐 한다? XR 시장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주다. 앞으로 XR 시장이 성장하면은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XR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 때마다 MP가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과거에 특히나 보면 뭐합니까? 삼성전자가 XR 생태계 확장을 발표하자마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P 관련되어 있는 종목 굉장히 우리가 모멘텀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하방 추세대를 지금 이제 뚫어내기 위한 오늘장의 거래량과 함께 돌파와 함께 매물 소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바닥을 잘 다진 다음에 삼각수렴 돌파하면서
위로 날아가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MP라는 종목 소개를 짓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소개들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미래 가치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말고 빠른 단타를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미노로직스를 1380원 이하의 매수 사인들이죠. 1380원 이하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서 1500 이상 자율 매도하세요와 함께 오늘 장중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아미노로직스 오늘 당일 매수, 당일 매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더 미동이라는 종목,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수익 챙겼는데 오늘 더 미동 또 20% 이상 급등하는 거 확인되셨죠? 자, 모두 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진행해드리는 단타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